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자기 전에 하루 한 번만 복용하시고 속쓰림이나 설사를 경험하셨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봐온 박민수입니다. 환자들과 함께 병을 극복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3시간씩 산책을 하고 직접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랍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보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몸은 결국 습관의 결과입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건강은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암세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다만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해온 덕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 발병을 늦추며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만 원을 들여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이 방법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 복용의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암과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 번, 공복에 또는 취침 전에 드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자주 오시던 70대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미숙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을 복용하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 먹고 나서 속이 쓰려서 그만뒀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공복에 하루 한 번 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효과를 보기커녕 오히려 속을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산성 성질을 가진 비타민C가 빈속에 직접 닿으면서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박진수님은 1000mg을 아침에만 복용하시고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타민C는 체내에 약 3시간 정도만 머무르고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 복용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최근 외래로 찾아온 82세 이순자님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10년 넘게 비타민C를 복용했지만 지난 겨울에도 감기에 3번이나 걸렸습니다. 복용 방법을 여쭈어보니 역시 아침 공복에 한 번만 드셨더군요.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0mg이라는 기준은 약 100년 전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몸은 100년 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환경오염, 만성 스트레스,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20년 전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현대인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양의 영양분이 줄어들고 유통 과정에서도 비타민이 파괴되면서 예전과 같은 양의 과일을 먹더라도 섭취하는 비타민C 양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단 한 번만 복용합니다. 이는 마치 하루 종일 목이 말라도 아침에만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타민C를 복용하다가 속쓰림이나 위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 중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복용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숙님께 복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2000mg씩 가루형 비타민C를 물에 천천히 타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피로감과 장 트러블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달 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전에는 늘 느끼던 몸살 같은 느낌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진수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하루 3번 나눠 복용하도록 바꾼 뒤 3개월 후에는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전에는 잊어버리던 사소한 일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82세 이순자님은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복용 방법을 바꾼 이후 6개월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사례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복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환자 강성민님은 77세였는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복용법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오후만 되면 지쳐서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비타민C를 드셨지만 복용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러한 분할 복용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에 나눠 복용할 경우 혈중 농도의 변동이 적고 항산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복용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복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같은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셔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백세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준비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비타민C를 한 번에 많이 드시려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공복에 드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진짜 올바른 복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핵심 포인트 중 첫 번째입니다. 암 방지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막는 비밀,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를 공격해 변형을 일으키고 변형된 세포는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15개 이상의 암 유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이트로사민 생성이 억제됩니다. 나이트로사민은 식품 첨가물, 훈제 식품, 절인 식품 등에서 발견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나이트로사민이 위 안에서 생성되는 것을 막아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특히 염분이 많은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대장 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이는 대장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대장암 발생률이 2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보호하여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자연살해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의 환자 중 75세 이재훈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 이상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루 3번 2000mg씩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점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재훈님은 선생님, 비타민 C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0일 세박명숙님은 대장 용종 제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비타민 C를 하루 3번 나눠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오직 비타민 C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 C를 복용하되 특히 육류나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분들은 더욱 철저히 비타민 C를 복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C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예방을 돕는 영양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비타민 C를 복용해야 합니다. 일부 항암제는 비타민 C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답의 절반은 활성산소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치매 예방입니다. 뇌세포와 비타민 C의 관계입니다. 치매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산소 소비량은 20%에 달합니다.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세포가 쉽게 손상됩니다. 비타민 C는 뇌 안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C를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뇌 안의 비타민C 농도는 다른 장기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 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000명을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비타민C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뇌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뇌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뇌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아울러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 인지 능력, 집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환자 82, 새 김선희님은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복용하도록 했더니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악화되는데 유지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선희님의 따님은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악화되지 않아 안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9세 이정수님은 초기 인지 장애 증세로 내원하셨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을 안내해드린 후 8개월 뒤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3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정수님은 이전에 기억나지 않던 이름들이 이제는 쉽게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비타민C와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오메가3을 함께 복용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각각 복용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또한 퍼즐 풀기,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인지활동을 병행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서도 인지활동과 항산화제 섭취를 병행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C만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지고 감각이 무뎌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일상에서 쉽게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은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비타민C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용 방법입니다. 하루 6,000mg을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비타민C는 3시간이 지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면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실제로 체내에서 이용되는 양은 극히 일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1000mg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실제 흡수되는 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1000mg을 200mg씩 5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각각 2000mg씩
하루 총 6,000mg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루형이 가장 흡수율이 좋으며 정제나 음료 형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간에 복용하라는 말은 식사를 시작한 후 약 5분쯤 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는 위 안에 음식이 있어 위 점막 자극이 줄어들고 비타민C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공복 상태보다 흡수율이 15% 더 높아졌고 위장 장애 발생률도 68% 감소했습니다. 공복에 복용하지 마세요. 속쓰림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 물질입니다. 빈속에 산을 투입하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의 환자 67세 이성훈님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1000mg만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권유로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나누어 드시게 한 결과 2달 후에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3세 장지연님은 비타민C를 공복에 복용하다가 위통으로 중단했지만 식사 중간에 복용 방법을 바꾼 뒤에는 불편함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작은 상처도 훨씬 빨리 아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형 비타민C는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덜해 특히 추천드립니다. 물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자극이 줄어듭니다. 정제형은 가루형에 비해 흡수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휴대가 간편해 외출 시 유용합니다. 리포존 비타민C는 지질로 코팅되어 위장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6,000mg을 복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루 3번 각 1,000mg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00mg씩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3주 후에는 하루 6,000mg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가루를 식탁에 항상 두고 식사 중간에 바로 타서 드시면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소량 포장된 제품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실천으로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값비싼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설사, 속쓰림, 요로 결석에 대한 주의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천천히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루 2,000mg부터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6,000mg까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삼투성이 있어 장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급격히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 안에 물이 과도하게 들어와 설사가 생깁니다. 이를 삼투성 설사라고 부릅니다. 저의 환자 78세 김용호님은 처음에 2,000mg만 복용해도 설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5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천천히 증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적응하여 현재는 하루 6,000mg도 문제없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김용호님은 처음에는 비타민C 때문에 설사가 심해 포기하려 했지만 천천히 늘리니 괜찮아졌다고 전하셨습니다. 설사가 난다면 복용량을 줄이시고 물 섭취를 늘리면 요로 결석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비타민C로 인한 요로결석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비타민C와 요로결석 사이의 관계는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와 요로결석 발생 사이의 뚜렷한 인과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복용할 때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요로결석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요산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400mg에서 5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철분 흡수가 증가할 수 있어 혈색소가 부족한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결핍이 있는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지만 반대로 철분은 비타민C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철분제와 비타민C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 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C는 특정 약물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는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환자 76세 김기성님은 처음에 비타민C 2000mg만 복용해도 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여 2주마다 500mg씩 천천히 늘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적응하여 지금은 하루 6000mg도 문제없이 드시고 있습니다. 김기성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천천히 늘리니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C는 부작용보다 복용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천천히 시작해 몸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그냥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용해야 진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비타민C 복용법만 바꿨을 뿐인데도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중 한 명입니다. 30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극심한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당시 외국 논문을 통해 비타민C 분할 복용법을 알게 되었고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큰 질병 없이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 시작하셔도 몸은 분명히 변화에 반응합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그런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64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건강하게 9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2000mg씩, 총 6000mg을 가능하면 가루형으로 나누어 드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암, 치매, 노화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올바른 복용법을 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출발입니다.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모두 중요하지만 비타민C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모두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 역시 매일 3번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잊지 않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나누어 섭취해야 몸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봐온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85세에 습관을 바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 때부터 비타민C 한 잔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식탁 위에 비타민C 가루 한 통을 꺼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은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이라는 커다란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런 작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 영양소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연과 함께 복용하면 면역력이 2배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